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펄슨 어댑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 아까 r.layout.person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를 인플레이션 하던 부분에 빨간 줄이 가 있었는데 빨간색이 보였었는데 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구나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쪽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몇 개의 메소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어댑터 쪽에다가 펄슨 객체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위해서 add ite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펄슨 item 이렇게 하고요. items.add라고 하고 ite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펄슨 public void라고 하고요. set items라고 해서 자, 어레이 리스트 전체를 그냥 설정할 수 있는 함수도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items equal items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this.items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ublic 자 person이라고 해서 get item 이렇게 해봅니다. int position 또는 index라고 하면 몇 번째 있는 아이템을 리턴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get이라고 하고 position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set item이라고 하고요. 자, position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person 객체를 넣으면, 자, 여기다가 items.set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position, 그 다음에 item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t까지 같이 넣어준 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자, 리사이클러 뷰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슨 어댑터까지 완성이 된 거죠.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자, 데이터 담고 있는 객체 하나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레이아웃 만들었고요. 자, 어댑터에서 그 아이템들을 관리하고 레이아웃도 뷰 홀더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댑터가 조금 복잡하죠. 처음에 볼 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입력해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수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와서요. 우리 이제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는데 자, 리사이클러 뷰가 추가된 데 한번 가볼게요. 그럼 리사이클러 뷰가 여기 있고 자,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디가 없네요. 그죠?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를 한번 부여를 해봅니다. 리사이클러 뷰라고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와서 자, 리사이클러 뷰를 찾아봅니다.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고요. 리사이클러 뷰 equal find view by id r.id. 리사이클러 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리스트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 그리드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걸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걸로 해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new linear layout manager 그다음에 this 자, linear layout manager 자, vertical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가로 방향으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false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아웃 매니저를 하나 만들었다면 그러면 자, recycler view set layout manager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레이아웃 매니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리사이클러 뷰가 보여지는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 리스트 모양을 지금 설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할 과정이 자, 펄슨 어댑터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어댑터에서 데이터 관리도 하고 리사이클러 뷰를 컨트롤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댑터 equal new person 어댑터라고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자, 리사이클러 뷰에다가 set 어댑터라고 하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설정 뭐 하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자, adapter.add item이라고 해서 실제 펄슨 객체를 넣어야 얘가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이겠죠. 자, new person이라고 해서 여기에 김민수 자, 이렇게 넣고요. 010 1000번에 1000번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똑같이 adapter.add 아이템. 자, 이거는 몇 개 아이템을 추가할 건지는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름은 그냥 가상의 이름을 아무거나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adapter.add 아이템 new person. 자, 그 다음에 홍길동. 자, 그 다음에 010 3000번에 3000번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세 개의 아이템만 지금 넣어 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다가 화면 XML 레이아웃에다가 추가했었는데 그거를 소스 코드에서 설정을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에뮬레이터 쪽에 어떻게 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보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너무 딱 붙어 있죠.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얘를 좀 띄워줄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작게 만들고 띄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리 여기 person 아이템 여기서 화면 모양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바꿔주면 간단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80dp 80dp 해놨는데 얘를 60dp 60dp 정도로 크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고 10dp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주변을 더 띄워주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바꿔도 모양이 싹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아웃 XML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많네요. 그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또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우리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여기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는데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냐. 자, 이거를 슬래시 두 개로 해서 설명글로 바꾸고요. 주석 카멘트죠. 설명글로 바꾸고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걸 변수를 만들고 new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 그 다음에 this to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라고 하는 게 칼럼 두 개가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칼럼 두 개짜리 자 격자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일단 두 개 칼럼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두 칼럼짜리 만드는 게 아주 쉽네요. 세 칼럼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요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이 글자도 좀 작아지거나 또는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 전화번호가 보이는 글자가 좀 작아지거나 모양이 좀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자, 리사이클러 뷰 일단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한번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근데 어쨌든 요 그 모양이 있을 때 하나의 아이템을 눌렀을 때 뭔가 동작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일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호출될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그걸 약속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저게 딱 클릭이 됐을 때 하나의 아이템이 클릭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자바 클래스 그 다음에 kind를 인터페이스 이렇게 정해봅니다. 그리고 자, on person item click listener 자, 리스너라고 하는 게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리스너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해보자. 자, 그래서 OK 눌러줍니다. on person item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정의됐고요. 약속이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public void on item click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person adapter view holder라고 하는 타입으로 해서 뷰 홀더 객체가 전달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뷰 객체 전달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이렇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자,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이 되죠. 자, 어떤 아이템이 하나 클릭되면 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함수를 어디에다 정해놓고 쓸 것인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